자, 미국과 중국이 정말 이런 표현 맞을 것 같아요. 죽일 듯이 싸웠어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적극적인 화해 의지를 보이면서 통 큰 협상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도 놀랐어요. 서로 보이지 않던 데서는 막 포화를 퍼붓다가 갑자기 만나니까 화해 무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90일이라는 임시휴전도 그러니까 어떤 여지를 남겨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일부러 저렇게 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튼 어쨌거나 임시 휴전 상태란 건데 이 경제와 주식을 위해서는 계속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개인적으로도 가져보고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미중 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합니까? 일단 그동안 양보가 없던 두 국가가 만나면서 네. 확실히 양국 간의 그 관계가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으로 보기엔 좀 이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번 합의 이후 미국과 중국의 이 평가를 좀 본다면은 서로 간의 승리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또 재설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승리를 좀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겁을 먹어서 자, 중국과의 합의를 이뤄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우리 친하게 한번 지내보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자, 관세를 늘리는 게 더 이상 서로 간의 압박 카드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좀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이제 100%가 넘는 그 대규모 관세가 양국 모두 부담으로 다가왔던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현재는 34%의 관세로 통일을 했고 그중에 24%에 대해서 이제 90일간 유예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부과했던 관세 중에 20%가 펜타닐 관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30%의 관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이제 중국은 미국에다가 10%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결국 다음 국면을 위해 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실익을 좀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앞에서는 그래 이렇게 해보자 해놓고 딱 돌아서서는 예스, 내가 이겼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서로가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정신적인 승리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자, 아무튼 다행히 화해 모드에 돌입하면서 트럼프발 관세 정쟁으로 대두됐던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가 잦아들었다는 게 청신호 아니겠습니까? 자, 내려앉았던 주가들이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발 이제 관세 전쟁이 네. 지금 이제 다시 고조되면서 이제 시장이 흔들렸지만은 물가 상승 우려가 이제 잦아들고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번 반등에서 이제 중국과 이제 공급망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 특히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이제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이제 중국과 이제 생산 판매 연계성이 높아가지고 아마 이제 관세 완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역시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면서 이제 반등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관세 이슈 외에도 이제 뭐 AI라든지 혹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확대 기대까지 더해져가지고 투자 심리가 빠르게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 시장은 이제 관세 리스크에 대한 완화 그리고 공급망 정상화에 대한 시그널이 이제 선반영되면서 네, 네. IT 반도체 중심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T나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AI 칩 수출 제한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네, 만들어지기부터 이게 결국에는 중국을 좀 타겟으로 두고 있던 규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규정 개편에 따라 일부 수출에 제한을 받던 국가들이 좀 AI 반도체에 대한 수입이 좀 가능해졌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본다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사우디의 AI 기업 휴멘에다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블랙엘 GPU 18,000장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오. 그리고 AMD와 함께 100억 달러 규모의 이 AI 하드웨어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 배치 계획을 좀 공식화했거든요. 자, 한국은 애초부터 이제 1등급 국가로 분류가 되었었기 때문에 네네. 이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받았던 건 아니지만 자, 중동의 큰 손들을 시작으로 이 주요 고객사들의 수출 확대에 따라 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반사 수혜를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굉장히 좋은 이제 소식이 전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기술주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전해질까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주식 상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이제 미국 기술주의 강한 반등 흐름이 이제 네. 국내 증시에도 이제 점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는 이번 랠리의 이제 중심축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AI의 수요에 대한 확대랑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오는 5월 28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AI 서버라든지 GPU 매출이 계속적으로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곧바로 이제 엔비디아와 이제 같은 협력사죠. 이제 SK 하이닉스나 혹은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반도체 대표주들의 이제 반등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무역 관세 이슈가 완화되고 이제 기술주가 다시 이제 힘을 받는 흐름 속에서 이제 국내 시장 역시도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향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국내 반도체주의 모멘텀이 연장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세계 경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죠? 엔비디아가 상승하게 되면 국내의 반도체 업종들도 이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협력사들도 덩달아서 이제 다 수혜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도체주가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는 거냐? 이 부분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본다면은 그 미중 관세 유예 때 반도체 섹터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랬다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당분간 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월에 이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거든요. 이전에 반도체 수출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22년. 자 그때 가장 높았던 시기가 108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네. 근데 지난달이죠. 4월에 이 반도체 수출액이 116억 8천만 달러를 오.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를 달성했고요. 이미 경신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AI 서버 확대 그리고 DDR5와 HBM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출이 늘었고 디램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글로벌 관세 변화로 고객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재고 비축 심리가 커진 거죠.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지금 최저점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대한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저 주부들 같은 경우는 사재기. 맞습니다. 그죠? 쌀 때 뭔가를 사다 놓고 네. 야금야금 먹자. 그렇죠. 이런 개념이 여기도 작용을 한 거죠. 그 심리 자체가.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은요.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검색 후에 반드시 친구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 깨서 반도체주 종목을 세세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주 하락할 때 더 사둘 걸 하는 아쉬움을 보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락폭을 많이 회복한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거 이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점이면 좋은데 올라갈 때는 어떨까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주가 좀 이제 하락했을 때 매수 기회를 놓쳤다,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제 주요 종목들은 실제 이제 단기간에 이제 하락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이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반도체 업종은 AI 수요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이제 유망한 섹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5월 28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과 물론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은 그 실적 이후에 그 엔비디아의 전망에 따라서 이제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의 방향성은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치고 나가느냐 그 부분에 달려 있는 만큼 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타이밍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추이를 좀 지켜보자. 너무 성급하지 말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반도체 주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보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 이 부분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거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는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섹터, 그 중에서도 소재와 장비 관련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2달 뒤면요, 중국으로 수출 가능한 신제품 AI 칩이 출시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성능이 기존의 H202랑 좀 비교를 했을 때 다운그레이드가 됐다.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반도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드는 생각이 반도체 좀 자립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바로 옆에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산 장비와 이 소재에 대한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AI가 이 전기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또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거든요. 그럼 저전력을 위해서는 또 미세 공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엔 EUV가 필요하고 또 네. 추가로 소캠이나 CXL 등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패키징 혁신을 위한 유리기판까지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투자 모멘텀 기대하면서 관심 가질 종목은 제가 이따 금운동 관련주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대감을 주네요. 오늘도 금운동 요 코너가 저희의 메인 코너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어쨌거나 반도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신기술을 주목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요. 네, 일단 전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일단 반도체 산업은 지금도 이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핵심 기술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맞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HBM과 함께 이제 차세대 D램 기술로 불리는 이제 GPDDR6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고성능 그래픽 처리와 그리고 AI 연산의 이제 필수적인 메모리로 앞으로 AI 반도체의 이제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저가형 AI 반도체 시장의 확대인데요. 엔비디아의 이제 고성능 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저전력이라든지 저비용 AI 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점진적으로 이제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 시장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퀄컴, 인텔과 같은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제품군을 보이면서 이제 뛰어든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반도체 투자자라면은 이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기술과 그리고 저가형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모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는 좀 비싸도 새로운 거니까라고 다들 호기심 갖고 샀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제 좀 싼 거를 비교해서 사고 싶은데 이 심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저가형 반도체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간다. 이 부분 여러분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변하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분 고민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운동 종목을 엄선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검색 후에 반드시 친구로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도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주식에 대한 모든 것들 A부터 Z까지를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반도체 관련주 궁금하죠? 동메달부터 갑니다. 네, 첫 번째 동메달 기업은 바로 SNS텍입니다. SNS텍. SNS텍이 그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노광 공정의 핵심 부품인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가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회로를 그리면 그게 포토 마스크가 되는 거고요.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면서 이 중국 파운드리 기업들이 이제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생산 능력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블랭크 마스크는 2년 전만 하더라도 네네. 사실 이제 내수 물량이 더 많았습니다. 오. 근데 이제 올해 1분기 매출을 보면은 이 내수 물량이 벌써 수출 물량이 내수 물량을 뛰어넘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매출 좀 더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용인에다가 EUV, 자 이게 극자외선을 의미하는데 EUV용 블랭크 마스크와 EUV용 이 펠리클 양산을 위한 센터를 준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말쯤이면 장비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417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확대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선순환이에요. 수출이 많이 되니까 투자를 해서 시설을 늘려야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만큼 생산이 많이 되고 그렇죠. 또 그걸 이제 파는 거고. 그럼 더 늘리게 되고 이제 이런 어떤 선순환인데 자, 그런 그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주 동메달은요. SNS텍이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은메달의 영광을 차지한 종목 뭡니까? 네, 두 번째 은메달 종목은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자, 필옵틱스는 레이더 장비를 전문으로 다루는데
가장 최근 이슈를 본다면 바로 유리기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과 대비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뛰어나요. 왜냐하면 전기를 전달하는 그 신호에 대한 속도 자체도 엄청나게 빠르고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플라스틱에 비해서 당연히 열에 강하겠죠. 자, 그만큼 휘어지는 특성이 적습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유리기판인데 네. 유리기판을 보시면은 TGV 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뭐 균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구멍이 좀 안 맞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불량이죠. 결함이죠. 예, 결함이기 때문에 그 결함이 생기지 않게 검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예, 근데 이 구멍이 정말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을 정도로 미세하기 때문에 예. 네, 이게 엄청나게 그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세한 구멍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그 장비를 필옵틱스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도 유리기판 생태계에 뛰어듭니다. 네. 자, 유리기판 검사는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곳 외에도 이 공정을 연구하는 연구 개발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최근 또 조정이 나왔지만 유리기판 반도체가 유리기판이 이제 반도체 패키징에 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인 만큼 네. 분할로 모아간다면 이 중장기적 모멘텀까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리기판이 모멘텀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필 옵틱스가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동메달, SNS텍과 필 옵틱스. 그러니까 각각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주요 기술이 달라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만큼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차지할 만한 종목이 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금메달 종목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께 빠짐없이 오롯이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힌트는 주셔야죠. 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반도체 기업 내에서도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금메달 종목으로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네. 자, 국내 반도체 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 기업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떠오르실 겁니다. 네. 이 두 곳에 단독으로 좀 샘플을 제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가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두 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단독으로 샘플을 제공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이유는 단순히 이것 때문은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자, 이 기업은 D램 모듈과 SSD 모듈에 그 PCB를 주력으로 만들면서 국내 시장에서 확고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서버용 이 DDR5에 대한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이 기업으로 수요가 같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또 DDR5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다 보니까 이 기술 경쟁력 자체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고용량 또 고성능 SSD의 필수적인 이 고층 PCB 제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서버 시장을 중심으로 이 SSD 모듈 PCB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SSD 시장이 본격화된다면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차세대 이 제품으로 뭐 CXL과 소캠 자, 생산 기술을 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PCB에 대한 생산 기술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면 이제 전체 제품의 평균 판매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 네. 잠시 쉬어가는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CXL과 소캠 기반의 본격적인 성장 흐름을 같이 기대하고 있다. 네. 자, 그래서 금메달 종목에 대한 또 리포트와 함께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주식의 발견 채널에서 리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태훈 자문역이 택한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관련 리포트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A부터 Z까지 모든 주식에 관련된 여러분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전자책도 제공된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